과제 2. 듣고 편지 쓰기. 다음을 듣고 소개하고 있는 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청소년들에게 돈의 가치와 철학을 전해주는 회계사 아빠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가 비룡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경제 이론을 다루는 기존의 청소년 경제서들과 달리 돈을 대하는 바른 자세와 지혜로운 돈 씀씀이에 관하여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돈을 다루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돈이 가진 여러 가지 속성과 위험성뿐만 아니라 사금융, 국민연금, 내 집 장만, 주식 투자 가치, 오늘날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 문제까지 다루고 있어서 청소년들이 현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듣고 따라하십시오. 큰일이네. 보너스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설마 보너스로 주식을 샀던 건 아니겠죠? 사실 미선 씨에게 말은 못했는데요. 김대리가 크게 이익을 봤다고 하길래 나도 한번 해본 건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나요? 그러게 남들 한다고 무작정 따라해요. 한탕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게 투기지 무슨 투자예요. 김대리가 자꾸만 조금 더 오르면 팔자고 그러지 뭐예요. 주가가 무릎일 때 사고 어깨에서 팔아야 한다는데 그러다가 주가가 갑자기 떨어지는 바람에 에이 참 욕심을 덜 부리면 될 것을. 주식 투자는 위험 부담이 크지 않아요? 몇 년이 걸리더라도 한 푼 두 푼 내 힘으로 모으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은데요. 미선 씨는 주식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네요. 요즘처럼 은행 금리가 낮을 때는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거라고요.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국가 경제나 기업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요. 그걸 누가 모르나요?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이나 계획성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가 무슨 복권이라도 되는 양 일단 사고 보자는 식이니 그렇죠. 이항 개인 경제 활동. 들으십시오. 큰일이네. 보너스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설마 보너스로 주식을 샀던 건 아니겠죠? 사실 미선 씨에게 말은 못했는데요. 김대리가 크게 이익을 봤다고 하길래 나도 한번 해본 건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나요? 그러게 남들 한다고 무작정 따라해요.
한탕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게 투기지 무슨 투자예요. 김대리가 자꾸만 조금 더 오르면 팔자고 그러지 뭐예요. 주가가 무릎일 때 사고 어깨에서 팔아야 한다는데 그러다가 주가가 갑자기 떨어지는 바람에 에이 참 욕심을 덜 부리면 될 것을. 주식 투자는 위험 부담이 크지 않아요? 몇 년이 걸리더라도 한 푼 두 푼 내 힘으로 모으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은데요. 미선 씨는 주식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네요. 요즘처럼 은행 금리가 낮을 때는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거라고요.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국가 경제나 기업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요. 그걸 누가 모르나요?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이나 계획성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가 무슨 복권이라도 되는 양 일단 사고 보자는 식이니 그렇죠. 과제 2. 듣고 토론하기. 다음을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명품은 사치스럽고 고급스럽다고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을 받은 재화를 말합니다. 이러한 명품은 과거에는 주로 상류층만이 구매해왔지만 지금은 상류층에 속하지 않는 이들도 상류층을 모방해 명품 구매에 적극적으로 난 추세입니다. 이런 고가품을 유난히 애호하는 소비자들을 흔히 명품족이라 부르는데 이는 크게 재력이 있는 계층과 없는 계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자 중에도 검소한 사람이 많지만 대체로 자신의 성취를 과시하고자 하는 젊은 부자나 갑자기 부자가 된 졸부들이 사치품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을 과시형 명품 소비자라고 부릅니다. 이 과시 욕구는 명품 구매의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경제력도 없으면서 사치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층입니다. 이들이 이런 고가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동기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남들이 다 하는 유행이니까 나도 따라가야 한다는 동조형. 둘째, 명품은 나를 돋보이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환상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유층의 명품 소비를 보면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식의 질시와 나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평등의식을 가지고 명품을 소비하는 질시형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가품을 손에 넣었을 때의 성취감, 사치품 구입을 조장하는 광고나 드라마, 상류층 간의 연결망 형성과 유지의 필요성 등도 현재 명품 구매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듣고 따라하십시오. 왜 그렇게 잔뜩 화가 났어? 방금 세탁소에 갔다 왔는데 이것 봐. 스웨터가 한쪽은 늘어나고 한쪽은 줄어들었잖아. 입을래야 입을 수가 없게 생겼는데 주인은 괜찮다는 거야. 어디 봐. 그러게. 이쪽 오름팔이 더 기네. 그래. 그냥 눈으로 봐도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주인은 별로 표가 안 난다는 거야. 보상해달라고 하지 그랬어. 보상해 달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보상은 고사하고 사과 한마디 없더라고. 나원 참. 그럼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해. 요즘은 소비자 보호법 덕분에 이렇게 피해를 입은 경우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잖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고발을 할까 말까 생각 중이야.
제5과 생활과 경제 1항 소비 생활 들으십시오. 왜 그렇게 잔뜩 화가 났어? 방금 세탁소에 갔다 왔는데 이것 봐. 스웨터가 한쪽은 늘어나고 한쪽은 줄어들었잖아. 입을래야 입을 수가 없게 생겼는데 주인은 괜찮다는 거야. 어디 봐. 그러게. 이쪽 오른팔이 더 기네. 그래. 그냥 눈으로 봐도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주인은 별로 표가 안 난다는 거야. 보상해달라고 하지 그랬어. 보상해 달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보상은 고사하고 사과 한마디 없더라고. 나원 참. 그럼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해. 요즘은 소비자 보호법 덕분에 이렇게 피해를 입은 경우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잖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고발을 할까 말까 생각 중이야. 과제 1. 듣고 기사 쓰기. 다음 뉴스를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화면에 장미가 뜨면 장미꽃 향기가 나고 김치찌개가 뜨면 김치찌개 냄새가 나는 것 상상해 보셨습니까? 최근 미래과학연구소가 미래사회에 필요한 IT 기술과 그 실현 시기를 예측한 보고서 IT 기술 예측 2020을 발표했는데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가까운 미래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미래의 과학기술. 공상과학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세상이 멀지 않았습니다. 2012년 신체 상황 인식 기술이 개발되면 가정 내에서는 가족의 건강 상태를 감지하여 집안의 온도, 습도가 자동으로 조절되고 병원에서는 응급 환자의 신분을 홍채로 인식하여 전국 병원에 저장된 진료 기록이 확인됩니다. 또한 2012년 가상현실 시스템 기술이 개발되면 학교에서는 이 기술을 활용하여 개구리 해부 실험 등 실제와 동일한 과학 실험을 할 수 있고 지금은 소실된 문화재를 가상 공간에 복원하여 관람할 수 있게 됩니다. 2014년 입체 영상 기술이 개발되면 외출 전에 미리 어울리는 옷, 가방, 헤어스타일을 3차원 영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15년에는 후각 전달 기술의 개발로 인터넷을 통해 냄새까지 그대로 전달하여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방 분야에서는 2015년 디지털 군복 기술이 개발되면 군인들은 시력, 청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색깔도 주변 색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군복을 입게 됩니다. 2018년 의료용 마이크로 로봇 기술이 개발되면 마이크로 로봇이 몸 곳곳을 돌아다니며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영화나 소설 속에서 보던 것이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네트워크 분야의 기술 수준은 높은 반면 의료, 건축, 국방 분야에서 IT 융합 기술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듣고 따라하십시오. 요즘은 과학의 발달로 예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들이 가능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는 생명과학의 발달로 원하는 유전인자만을 선택해 맞춤형 아이를 낳고 인간의 복제도 가능해지는 세상이 올 거라고들 해요. 양이나 소는 이미 오래전에 복제에 성공한 사례가 있죠. 복제 기술이 좀 더 발전하게 된다면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복제 기술을 이용한 장기 이식이 가능해져 불치병도 쉽게 고치고 수명도 길어지겠죠.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일은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까요?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혜택은 누리되 그 부작용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한 크나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보는데요. 이항 과학과 미래. 들으십시오. 요즘은 과학의 발달로 예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들이 가능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는 생명과학의 발달로 원하는 유전인자만을 선택해 맞춤형 아이를 낳고 인간의 복제도 가능해지는 세상이 올 거라고들 해요. 양이나 소는 이미 오래전에 복제에 성공한 사례가 있죠. 복제 기술이 좀 더 발전하게 된다면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복제 기술을 이용한 장기 이식이 가능해져 불치병도 쉽게 고치고 수명도 길어지겠죠.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일은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까요?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혜택은 누리되 그 부작용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한 크나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보는데요. 과제 2. 듣고 말하기. 다음은 교수와 학생이 나눈 대담의 일부입니다.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올해 하반기에 서울시가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계획한 젊은 리더를 위한 시민 강좌의 첫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오늘은 이 첫 주제의 강사이신 한국대 철학과 김정호 교수님을 특별한 공간에서 색다른 방식으로 만났습니다. 여기는 한국인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시시각각으로 자신의 캐릭터를 진화시키고 있는 PC방인데요. 김 교수님은 같은 과 4학년생인 한영수 군과 한국대 교내 PC방에서 롤플레잉 게임인 리니지에 참여하여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생사를 걸고 전투를 벌이는 전사가 됐습니다. 다음은 게임을 하고 나서 두 사람이 사이버 공간의 자아 정체성에 대해 나눈 대담의 일부입니다. 이거 쉽지 않군. 뭐 교수라고 봐주는 것도 없네. 죄송합니다. 게임은 게임이죠. 게임에서는 평소의 한군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더군. 예의 바르고 신중하던 성격 이면에 이런 공격성이 숨어있는 줄은 몰랐어. 어차피 다른 환경에서 다른 캐릭터로 나섰으니 현실에서 못해보는 역할을 한번 신나게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때론 어떤 것이 진짜 저의 모습인지 조금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건 한군이 그래도 현실에 뿌리박고 있다는 증거야. 그런데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아 정체성은 현실과 달리 아주 임의적이고 우발적으로 조작된 거지. 자기 캐릭터를 쉽게 바꾸거나 심지어 팔아치우기도 하지 않나. 단 한 번뿐인 현실 공간의 인생까지 그렇게 무책임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이네. 하지만 현실에서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얼굴을 갖고 살아가지 않나요? 다중적 자아가 있다고 해서 자기 정체성이 깨지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리니지 속의 전사,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강의를 듣는 학생,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 아들. 조금 혼란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의식의 연속성이 유지된다면 자기 동일성을 유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듣고 따라하십시오. 제임스 씨, 인터넷에서 쓰는 이름이 특이하면서도 친근하대요? 아, 지난번 제 홈페이지에 들렀다가 보셨군요. 처음에 한국 친구들이 재미로 부르던 별명이었는데 어느새인지 친숙해지더라고요. 네, 아주 반가웠었어요. 저같이 007 영화를 즐겨보는 사람에게는. 근데 아주 잠시 진짜 한국인 본드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 생각했어요. 아니, 그런 생각을 하시다니요. 그냥 가볍게 한국 친구들과 인터넷으로 만날 때 쓰는 이름인걸요. 그러셨군요. 저도 회사 메일 아이디, 개인 메일 아이디, 친구들 사이트용 아이디 등 아이디만 해도 서너 개가 있지만 대충 숫자랑 문자를 조합해서 만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보통은 그런데 제 홈피에서만은 좀 특별한 이름을 쓰고 싶었답니다. 제4과 과학과 기술 1항 인터넷과 인간. 들으십시오. 제임스 씨, 인터넷에서 쓰는 이름이 특이하면서도 친근하대요? 아, 지난번 제 홈페이지에 들렀다가 보셨군요. 처음에 한국 친구들이 재미로 부르던 별명이었는데 어느새인지 친숙해지더라고요. 네, 아주 반가웠었어요. 저같이 007 영화를 즐겨보는 사람에게는. 근데 아주 잠시 진짜 한국인 본드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 생각했어요. 아니, 그런 생각을 하시다니요. 그냥 가볍게 한국 친구들과 인터넷으로 만날 때 쓰는 이름인걸요. 그러셨군요. 저도 회사 메일 아이디, 개인 메일 아이디, 친구들 사이트용 아이디 등 아이디만 해도 서너 개가 있지만 대충 숫자랑 문자를 조합해서 만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보통은 그런데 제 홈피에서만은 좀 특별한 이름을 쓰고 싶었답니다. 듣고 따라하십시오. 아니, 웨이 씨,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월요일 오전부터 책상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 주 5일 근무제라 주말에 편히 쉴 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전 편히 쉬기는커녕 주말에도 술 약속이 생겨서 월요일 아침이 더 힘드네요. 하긴 신문을 보니까
늘어난 여가 시간에 뭘 해야 좋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더군요. 그렇지만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도 있죠. 그 외에 영업부의 박 대리는 주말마다 사진을 찍으러 가고, 총무부의 윤지연 씨는 재즈 댄스를 배우나 보던데, 저라고 왜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친구들이 주말마다 한잔하자는 바람에 계속 술을 마시게 되네요. 웨이 씨도 뭔가 여가 시간을 알차게 보낼 방법을 찾아보세요. 나는 주말마다 가족들과 등산을 했더니 기분 전환도 될 뿐더러 아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생기고 해서 좋던데요. 사실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었거든요. 그래야죠. 안 그래도 이번 주말부터는 보고 싶던 연극이나 뮤지컬 관람을 할까 해요. 귀한 여가 시간인데 좀 더 보람 있게 생산적으로 보내야겠죠. 그러면 한 주 동안 일에 지친 몸이 재충전도 될 테고. 이항 현대인의 여가 문화. 들으십시오. 아니, 웨이 씨,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월요일 오전부터 책상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 주 5일 근무제라 주말에 편히 쉴 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전 편히 쉬기는커녕 주말에도 술 약속이 생겨서 월요일 아침이 더 힘드네요. 하긴 신문을 보니까 늘어난 여가 시간에 뭘 해야 좋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더군요. 그렇지만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도 있죠. 그 외에 영업부의 박 대리는 주말마다 사진을 찍으러 가고, 총무부의 윤지연 씨는 재즈 댄스를 배우나 보던데, 저라고 왜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친구들이 주말마다 한잔하자는 바람에 계속 술을 마시게 되네요. 웨이 씨도 뭔가 여가 시간을 알차게 보낼 방법을 찾아보세요. 나는 주말마다 가족들과 등산을 했더니 기분 전환도 될 뿐더러 아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생기고 해서 좋던데요. 사실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었거든요. 그래야죠. 안 그래도 이번 주말부터는 보고 싶던 연극이나 뮤지컬 관람을 할까 해요. 귀한 여가 시간인데 좀 더 보람 있게 생산적으로 보내야겠죠. 그러면 한 주 동안 일에 지친 몸이 재충전도 될 테고. 다음으로는 일정한 직장을 다니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6살의 김무상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보통 직장인들보다는 자유로운 일과를 보내시겠네요. 그렇죠.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제 생활의 장점이니까요. 보통 직장인은 아침에 제일 바쁘잖아요. 전 주로 낮 시간에는 배달 일을 하는데 출퇴근 시간과는 크게 상관없이 살고 있죠. 생활비는 여유가 있나요? 저 혼자 먹고 쓸 만큼은 돼요. 좋아하는 영화나 공연은 가격이 싸거나 무료인 집 근처의 영상자료원 같은 데를 이용해요. 사실 식비도요, 혼자 사니까 별로 돈이 안 들어요. 제일 힘든 일은 뭔가요? 부모님을 이해시키는 일이죠. 부모님 세대는 정해진 직장 없이 산다는 걸 이해 못 하시죠. 그래도 전 제 생활에 불만 별로 없어요.
제가 읽고 싶은 책 읽고 밤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필요한 시간에 배달 일을 하면서도 생활이 되니까요. 계속 시간제 일을 하시면서 사실 생각이십니까? 네. 저도 잠깐 직장 생활을 해봤는데요. 정말 제 적성에는 맞지 않더라고요. 저도 저 나름대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찾은 거거든요. 전 제 시간을 제 맘대로 쓰면서 자유롭게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전 행복해요. 다음으로 투자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42세의 정연세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하루 일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보통 5시쯤 일어납니다. 신도시에 사니까 시내까지 출퇴근 시간이 1시간 반쯤 걸리거든요. 아침은 간단하게 빵과 커피로 때우지요. 보통 8시에 근무가 시작되고요. 퇴근 시간이 있기는 있지만 제 시간에 퇴근하기가 힘들어요. 야근도 자주 합니다. 퇴근 후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나요? 이렇게 바쁘니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은 물론이고 아무리 아파도 병원에 갈 시간조차 없어요. 일거리를 집에 가져갈 때도 있고 집에 가서도 증권이나 예금 상품에 대해 공부해가지고 직접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요즘 머리가 무겁고 쉽게 피곤해져서 장시간 업무에 집중하기가 힘들답니다.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하는데. 아, 그러세요? 무엇보다도 건강에 신경을 쓰셔야겠군요. 바쁜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보람은 무엇이고 언제 행복하신지 궁금합니다. 생활은 바쁘지만 불어나는 자산을 보면서 행복함을 느껴요. 지금 돈을 벌어서 노후에 가족이 편안한 생활을 누리면서 사는 게 제 꿈이니까요. 과제 1. 듣고 말하기. 다음을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YBS FM이 가정의 달 특집으로 한국인의 일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처음 만난 분은 충남에 사시는 37살의 이경훈 씨입니다. 이경훈 씨는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귀농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계기가 있었나요? 직장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요. 아버지가 하시던 목장 일을 하기로 했죠. 하루 일과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납니다. 소 젖을 짜서 우유 회사차에 실어 보내면 오전 7시가 되고요. 소들에게 먹이를 주고 저도 아침을 먹은 후에 축사를 청소합니다. 오후가 되면 어린 소들을 돌보고요. 아무래도 젖소 일정에 맞춰 하루가 돌아가죠. 힘든 일은 뭔가요? 목장을 확장하느라 빌린 대출금 문제요. 아직은 대출금 갚느라 형편이 넉넉하지 않고요. 우유 소비도 예전 같지 않네요. 가장 큰 보람은 무엇이고 언제 행복하신지 궁금하군요. 상황이 좀 힘들긴 하지만 소들이 염을 먹는 모습을 보면 뿌듯해요. 평생 갈 길을 찾았다는 생각이죠. 함께 회사를 그만두고 험한 길에 동참해준 아내도 저에겐 든든한 지원군이죠. 평생 할 일을 찾았고 자연 속에서 가족과 같이 살며 제 일을 하고 있으니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죠? 듣고 따라하십시오. 아, 민철 씨, 지금 출근하세요? 네, 제임스 씨. 아직 이른 시간인데 오늘은 일찍 출근하시네요. 그런데 들고 계신 샌드위치는 아침이에요? 네. 일찍 온 김에 지하철역 근처의 샌드위치 가게에서 한번 사봤어요. 민철 씨는 식사하셨어요? 아직요. 교통체증을 피하느라고 일찍 나오다 보니 집에서는 아침을 먹기가 힘들어요.
저도 그렇지만 요즘 사람들이 바쁘긴 바쁜가 봐요. 빵 한 조각으로 때울 시간이 없어서 아침을 거르기가 일수인 걸 보면요. 식사를 제대로 해야 건강도 잃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아침을 챙겨 먹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침 식사를 배달하는 업체가 있길래 얼마 전부터 거기에 주문해서 먹고 있어요. 사무실까지 배달도 해주니까 여러모로 편리하고 무엇보다 시간이 절약되어서 좋아요. 그거 좋은 방법이군요. 통근 시간도 단축되고 교통체증에도 시달리지 않고 제대로 된 아침 식사도 하고 일석삼조군요. 제3과 일상생활과 여가 문화. 일항 한국인의 현대 일상생활. 들으십시오. 아, 민철 씨. 지금 출근하세요? 네, 제임스 씨. 아직 이른 시간인데 오늘은 일찍 출근하시네요. 그런데 들고 계신 샌드위치는 아침이에요? 네. 일찍 온 김에 지하철역 근처의 샌드위치 가게에서 한번 사봤어요. 민철 씨는 식사하셨어요? 아직요. 교통체증을 피하느라고 일찍 나오다 보니 집에서는 아침을 먹기가 힘들어요. 저도 그렇지만 요즘 사람들이 바쁘긴 바쁜가 봐요. 빵 한 조각으로 때울 시간이 없어서 아침을 거르기가 일수인 걸 보면요. 식사를 제대로 해야 건강도 잃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아침을 챙겨 먹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침 식사를 배달하는 업체가 있길래 얼마 전부터 거기에 주문해서 먹고 있어요. 사무실까지 배달도 해주니까 여러모로 편리하고 무엇보다 시간이 절약되어서 좋아요. 그거 좋은 방법이군요. 통근 시간도 단축되고 교통체증에도 시달리지 않고 제대로 된 아침 식사도 하고 일석삼조군요. 과제 2. 듣고 말하기. 다음은 직장 생활의 고충을 상담하는 내용입니다.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저는 직장 생활 7년 차인 회사원입니다. 요즘 부장님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부장님은 어떤 일이 주어지면 일사천리로 곧바로 해치우는 굉장히 급한 성격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랫사람들은 항상 긴장하고 야단도 자주 맞는 편이에요. 그런데 전 부장님과는 반대 스타일이거든요. 시간은 좀 걸리지만 일을 꼼꼼하게 하는 편이고 아랫사람들의 어려움도 잘 챙겨주는 편이라 부하 직원들이 저를 잘 따릅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면 전 하나하나 상담을 잘해줍니다. 그러는 절 보고 부장님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업무 중에 잡담을 한다 하면서 요즘 부쩍 트집을 잡습니다. 말투 속에는 저를 질시하는 듯한 느낌이 많이 있어요. 사실 부장님은 저희 부서의 최고 상사이기 때문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우선은 상대가 부장이고 상사이기 때문에
부하 직원으로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첫 번째는 상사의 스타일에 맞추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상사의 일처리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거나 반발을 하면 그걸 받아들일 상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업무 방식을 부장님 스타일에 맞춰 부장님이 제일 먼저 처리하고 싶어하는 일을 빨리 끝내세요. 그리고 동료나 아랫사람들에 대한 조언도 부장님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거나 식사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상사보다 아랫사람이 다른 직원들에게 인기가 있어 보이는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하기 쉽거든요. 그리고 부장님 덕분에 업무 처리 능력이 빨라졌다는 감사성 말을 사석을 이용해서 해보세요. 상대를 칭찬하고 치켜 세워주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듣고 따라하십시오. 지난번에 지시하신 소비자 동향 분석 결과입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 현재 판매 중인 상품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하고 신제품 개발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조사했습니다. 수고 많았네. 그래, 현장 조사는 어떻게 진행했나?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 전문 매장으로 나눠서 소비자들의 반응을 조사했습니다. 설문에 응해준 소비자들에게는 회계과에서 받은 비용으로 자그마한 사은품을 증정했고요. 역시 김 과장이야. 매사에 빈틈없이 꼼꼼하게 일 처리를 하고. 별 말씀을요.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인데요. 아, 그리고 우리 부서 단합대회 한번 해야지. 이럴 때 한 잔 해야 또 일할 맛 나지. 김 과장이 다른 직원들이랑 상의해서 날 잡아봐요. 이 차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모두들 요 며칠 야근에다가 주말 근무까지 하느라 힘들었거든요. 이항 직장 내에서. 들으십시오. 지난번에 지시하신 소비자 동향 분석 결과입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 현재 판매 중인 상품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하고 신제품 개발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조사했습니다. 수고 많았네. 그래, 현장 조사는 어떻게 진행했나?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 전문 매장으로 나눠서 소비자들의 반응을 조사했습니다. 설문에 응해준 소비자들에게는 회계과에서 받은 비용으로 자그마한 사은품을 증정했고요. 역시 김 과장이야. 매사에 빈틈없이 꼼꼼하게 일 처리를 하고. 별 말씀을요.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인데요. 아, 그리고 우리 부서 단합대회 한번 해야지. 이럴 때 한 잔 해야 또 일할 맛 나지. 김 과장이 다른 직원들이랑 상의해서 날 잡아봐요. 이 차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모두들 요 며칠 야근에다가 주말 근무까지 하느라 힘들었거든요. 듣고 따라하십시오. 졸업 후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무엇보다 자신에게 맞는 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의 반 이상이 17개월 안에 첫 직장을 그만둔다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4년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선배가 있는데 요즘도 일이 적성에 안 맞는다며 많이 힘들어 하던데요. 사실 직장을 옮기는 것도 쉽지 않고 주위에서도 웬만하면 그냥 다니라고들 하니까요. 수십 대 1의 경쟁을 뚫고 어렵게 입사하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두는 직장인이 많다는 건 사람들이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잘 알아보지 않거니와 흥미와 적성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글쎄 말이에요. 어쩌면 보수와 장래성이 아니라 자신의 성격과 가치관이 제일 중요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왜, 영수 씨도 아시죠? 안철수 같은 분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의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의지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계에 뛰어들어 성공했다는 거요. 아, 저도 그 기사를 읽었어요. 소신을 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시더군요. 제2과 직업과 직장 1항 직업관 들으십시오. 졸업 후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무엇보다 자신에게 맞는 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의 반 이상이 17개월 안에 첫 직장을 그만둔다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4년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선배가 있는데 요즘도 일이 적성에 안 맞는다며 많이 힘들어 하던데요. 사실 직장을 옮기는 것도 쉽지 않고 주위에서도 웬만하면 그냥 다니라고들 하니까요. 수십 대 1의 경쟁을 뚫고 어렵게 입사하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두는 직장인이 많다는 건 사람들이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잘 알아보지 않거니와 흥미와 적성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글쎄 말이에요. 어쩌면 보수와 장래성이 아니라 자신의 성격과 가치관이 제일 중요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왜, 영수 씨도 아시죠? 안철수 같은 분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의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의지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계에 뛰어들어 성공했다는 거요. 아, 저도 그 기사를 읽었어요. 소신을 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시더군요. 과제 2. 듣고 말하기. 다음을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전국 5개 도시 20, 30대 기혼 남녀 226쌍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을 통해 부부간의 호칭을 조사한 결과 20, 30대 남편들은 아내를 부를 때
누구와 함께 있느냐와는 상관없이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남편들은 상황과 관계없이 연애 시절부터 편하게 부르던 호칭을 결혼 후에도 계속 사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 다음으로는 상황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즉, 둘만 있을 경우에는 자기 또는 자기야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반면 부모님이나 자녀와 함께 있을 때에는 아이의 이름을 넣어 누구 엄마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 30대 아내의 경우 대부분의 상황에서 오빠라는 호칭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나 자녀 앞에서는 누구 아빠라는 호칭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아내는 남편보다 자녀에게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경우도 오빠 다음으로는 경우에 따라 달랐는데 둘만 있을 경우에는 자기 또는 자기야라는 호칭을,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는 누구 아빠라는 호칭을, 그리고 자녀와 함께 있을 때는 오빠라는 호칭을 사용하였습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상황에 따라서 호칭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이러한 조사 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적 측면에 더 신경을 쓴다는 사회적 통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듣고 따라하십시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전화드린 다나카 마사오입니다. 오랜만이네. 어서 오게. 그래, 무슨 일로 날 보자 했나? 다름이 아니라 일본어와 한국어 모두 능통한 경영학 전공자를 인턴 사원으로 모집한다는 채용 공고가 나서 제가 지원을 할까 하는데요. 선생님,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한데 추천서를 좀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 내가 써주지. 그런데 말이야, 자네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한국말을 잘하나? 자네 이름을 얘기 안 하면 밖에서들 한국 사람인 줄 알지? 아닙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자넨 참 겸손하기도 하군 그래. 추천서 써가지고 과 사무실에 맡겨놓을 테니 내일 모레쯤 찾아가게. 선생님, 고맙습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언제 식사나 한번 하세. 좋은 소식 전해주게. 이항 어렵고도 쉬운 한국말. 들으십시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전화드린 다나카 마사오입니다. 오랜만이네. 어서 오게. 그래, 무슨 일로 날 보자 했나? 다름이 아니라 일본어와 한국어 모두 능통한 경영학 전공자를 인턴 사원으로 모집한다는 채용 공고가 나서 제가 지원을 할까 하는데요. 선생님,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한데 추천서를 좀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 내가 써주지. 그런데 말이야, 자네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한국말을 잘하나? 자네 이름을 얘기 안 하면 밖에서들 한국 사람인 줄 알지?
아닙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자넨 참 겸손하기도 하군 그래. 추천서 써가지고 과 사무실에 맡겨놓을 테니 내일 모레쯤 찾아가게. 선생님, 고맙습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언제 식사나 한번 하세. 좋은 소식 전해주게. 듣고 따라하십시오. 제임스 씨는 신문 기자라는 직업상 필요해서 한국어를 배우게 되셨다고 하셨죠? 네. 아시다시피 갑자기 한국 지사로 파견되는 바람에 한국어가 당장 필요했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회사 일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일하면서 배우려니 공부할 시간은 없고 갈수록 문법은 복잡해지고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렇지요. 처음 가나다어를 배울 때만 해도 좋았죠. 그때는 이렇게 문법이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잖아요. 참, 리에 씨는 한국말을 배우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하셨죠? 네, 저는 한국 문화를 접하고 싶어서 한국에 왔어요. 사실 요즘 갈수록 문법이 복잡해지고는 있지만 한국어로 말하는 게 점점 재미있어져서 저는 요즘 정말 즐거워요. 정말 부럽네요. 리에 씨는 즐기면서 배우고 계시네요. 연세 한국어 5 연세대학교 출판고 제1과 언어와 생활 1항 한국어 배우기 들으십시오. 제임스 씨는 신문 기자라는 직업상 필요해서 한국어를 배우게 되셨다고 하셨죠? 네. 아시다시피 갑자기 한국 지사로 파견되는 바람에 한국어가 당장 필요했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회사 일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일하면서 배우려니 공부할 시간은 없고 갈수록 문법은 복잡해지고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렇지요. 처음 가나다어를 배울 때만 해도 좋았죠. 그때는 이렇게 문법이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잖아요. 참, 리에 씨는 한국말을 배우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하셨죠? 네, 저는 한국 문화를 접하고 싶어서 한국에 왔어요. 사실 요즘 갈수록 문법이 복잡해지고는 있지만 한국어로 말하는 게 점점 재미있어져서 저는 요즘 정말 즐거워요. 정말 부럽네요. 리에 씨는 즐기면서 배우고 계시네요.